그들에겐 뉴라이트 사관이 매우 매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근데 왜 이 뉴라이트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매혹적이었느냐?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빨려들어가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 목사들까지 여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느냐? 그건 뭐 뉴라이트 의사단체, 뉴라이트 교사단체, 뉴라이트 무슨 뭐 학부모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노무현 정권 쪽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뉴라이트 사상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장점이라고 봐야 될지 인류사적인 재앙이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인데 원시인 유골 화석 중에 부러졌다가 붙은 다리뼈가 나온 적이 있어요. 사람이 다리뼈가 부러지면 못 움직이잖아. 그럼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줘야 되고 누군가는 밖에서 먹을 걸 구해서 나눠줘야 돼요. 이 보살핌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성의 탄생이고 문명의 시작이고 인류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 행위로부터 선악의 개념이 출발해요. 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선행을 베풀다라고 그러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고 다친 사람을 몰라라 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것은 악이죠. 놀부의 악은 자기 동생에게조차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다 먹은 거죠. 이기심이에요. 제비다리 부러진 것조차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선이에요. 측은지심,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려는 마음. 이게 이제 수천 년간 선악을 기준을 정해왔어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었어요. sheer selfish, 이기주의자. 이건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선악은 모든 사람 내면에 공존해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기심에 기초해서 시장에 참여하고 그 시장에 참여해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게 노력하고 그것이 인간 개개인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확대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킨다. 이기심이 선이다. 라는 주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기심이 선이다. 원래 사람은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마음이 좀 아프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뉴라이트 사상은 그거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게 정상이야. 이런 사고들을 가졌기 때문에 부당한 방법으로 굉장히 탐욕스럽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 그렇게 벌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기심에 대해서 죄책감을 지워줘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이제 기득권자라고 흔히 부르는 부자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만족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그런 뉴라이트의 주의자들이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많습니다. 특히 사학계는 엄청납니다. 일본 위키금으로 연구한 교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대 교수 안병직, 이영훈, 이유연, 주익종, 박규종 등 연세대 교수 문정인, 정창영, 배종윤 교수 등과 정가병 전 총장도 고려대도 일본 위자금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대표적인 뉴라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로라 하는 대학 중에 일본 위자금으로 연구한 대학교가 많고 그 돈으로 연구한 교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니, 윤석열이 다시 분란의 정부 요직에 냉큼 안겼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수 검사 출신 윤석열은 0.78%포인트 표차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포인트도 안 되는 표차였습니다. 윤석열은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를 추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만능주의를 가장 천박하게 표현하면 가장 천박한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어요. 이런 거죠.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게 해야 한다. 유통기한 지난 식품 이런 것들은 없는 사람은 싸게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알아서 한 거예요. 사고가 아니, 알아서 그거를 아주 천박하게 뉴라이트에게 학습을 해서 그래요.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이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주 120시간까지도 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의 일종의 부정식품이 시장에서 거래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 노동시간 제한제도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러니까 시장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을 먼저 전제해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임금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을 먼저 전제하고 시장의 그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도덕 기준을 시장에다 들이미느냐? 시장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고 팔게 놔두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시장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괜히 인간의 도덕적 자세를 들이대서 사고 팔 수 있는 걸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자유시장 경제를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부도덕하죠. 아니, 그게 뉴라이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임기 2년 3개월 남짓인 지난 8월 16일 21번째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해온 많고 많은 친일 행적 중에 아주 조금만 살펴봅시다.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좋게 드시면 좋겠다.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일본의 오래된 수건 사업에 윤석열 정부가 찬성했다며 문제는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되어 강제 노역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 노역당한 뼈아픈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가해자인 일본에게 요구하고 그게 아니면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광산은 광산 캔 거거든요. 금 캔 거거든요. 히토리 캔 거거든요. 그 무엇을 위한 히토리인가? 제철소 만들기 위한 거였거든요. 이 제철소는 무엇인가? 비행기 만드는 거고 군함 만드는 거였거든요. 조선과 그 대륙 침략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돌리기 위한 거예요. 군함도만 그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시설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이 그거에 언론이 그걸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목숨 교육하는 거예요. 요시다 쇼인은 누굽니까? 정한론을 최초 주장한 사람이에요. 정한론을. 그러니까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의 집이 등재되어 있고 그 요시다 쇼인의 제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청일전쟁, 널전쟁 승리를 통해서 그 수많은 배상금을 가지고 제철소를 만들었고 그 제철소에서 만들어진 군함과 비행기로 대륙을 침략했다. 이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광 상품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이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럼 우리가 단 한 번도 발언하지 있지 않았다. 군함도는 2015년 박근혜 때 등재되어 있고요. 사도광산 등재됐는데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역사 교육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협력은 과거처럼 총을 같이 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거거든요. 좌표라든지 그다음에 항로라든지 해로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배경 글귀는 자위대로 읽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희괴한 건곤감리도 세로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3.1절 기념식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는 가려놓고 자위대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 했을까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념을 중요시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라 하더라도 실용과 살림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상식의 혼사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실용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이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 국가사회를 그대로 뉴라이트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신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칼든 장사가 머릿속에서 뉴라이트 지시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참 정말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국가사회를 자기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무슨 자폭선언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러한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일방적 정치력을 굳히기 위해 정부와 주요 기관장 요직의 뉴라이트 사관으로 무장한 이들을 차례차례 앉혔습니다. 정말 기막힌 인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고위직들이 다 강자 논리를 갖고 있고 그걸 정책에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리에 또한 감시하라고 세우는 사람을 또 그런 사람으로 앉혀놓고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저들의 뻔뻔한 주장 때문에 고통받던 어떤 이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또 조사 종결 이후 만났을 때는 권익위를 아예 그만두고 싶어해 말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어이 우리나라 자주독립의 산실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뉴라이트 인사를 앉혔습니다. 지금 현재 뉴라이트 이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 친일 식민사관으로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본이 하는 것을 봐주거나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을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한미 군사훈련만 해도 일본이 돈을 봅니다. 예, 미사일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면 더 많은 미사일이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혈세학회 일본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5년 동안은 한미 군사훈련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산업이 약간 어렵다고 했어요. 왜? 돈이 안 벌어지니까. 근데 한국이 어쨌든지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안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사협력이 계속 이어지면은 언젠가 그 비용은 계속 나갈 것이고, 그것이 메이드 인 USA나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무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요 부품들, 특히 일본은 엔진이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 제로센 비행기도 만들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우주항공의 가장 큰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그게 미사일의 가장 큰 부품이 엔진인데, 미사일 한 대 값의 60%가 엔진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미사일 하나 발사할 때마다 일본 기업에 입금이 되는 거예요, 60%씩. 그거 누구 돈으로? 우리 돈으로. 이것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한일 군사협력을 다시 취소한다 하더라도 복구시키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미 그 같이 통신을 교류하는 채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다 바꿔야 됩니다. 암호 체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슬 수 없는 건데, 이미 일본에게 넘어간 정보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줄 수 있겠죠. 카피해 놓고. 이미 넘어간 군사 정보는 또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다시 또 바꾸려면 수많은 또 비용이 들어간다. 되돌릴 수 없는 건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국부, 미래의 어떤 우리의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를 계속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광복절 날만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KBS는 친일과 이승만 미화 선전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번 그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친일파가 왜 부끄러운 짓이냐는 거예요. 친일 했으니까 그 당시 친일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독립운동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한 게 있느냐. 뭘 객관적으로 일어났냐는 거죠.
어떤 인간의 정신적 측면, 양심과 도덕적 측면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교육계는 더 태산 같은 걱정이 듭니다. 논제 이제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교과서가 이 교학사 교과서예요. 교학사 교과서인데 여기에 나온 이제 이야기 서사를 쭉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하다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갈라집니다. 되게 특이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굉장히 이제 옹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업적을 우리가 뭐 공과 과를 따져야 된다라고 할 때 뭐 공에 대한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아서 많은 학교들이 채택을 하지 못했던 교과서인데, 이제 이런 서사 구조가 똑같이 지금 이제 교육계에 또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실제 요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학기제로 변하면서 1과 2로 분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끊고 어디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 연구진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의 시작을, 한국사 2권의 시작을 1948년으로 가자라고 하는 논의도 있었다. 어떤 건국절에 대한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교육 과정에 들어오려고 시도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이제 교과서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실제 이번에 성취 기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로 교육부 주도하에 다 성취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주 4.3과 5.18과 위안부와 강제동원이라는 학습 요소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빠졌다가 그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습 요소를 재설정하면서 이제 그게 복귀가 됐지만, 그런 시도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겪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무슨 복을 받나? 나쁘게 산 사람들이 복 받는데,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엄청 감옥 가고 무슨 심지어 법인카드 2,000원 잘못 썼다고 뭐 경고받고 수사받고, 평생 이율배반적으로 남한테 죄를 물으면서 자기는 그 죄를 지으면서 남한테는 그 죄를 치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데,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이런 정권의 문제는, 고위직의 문제는.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뭐 함부로 펑펑 쓰고 법을 어겨도 검사들하고 친하면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인생에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황이, 이게 무슨 교육이 이거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현재의 위기에 가장 큰 재앙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